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3%를 기록했는데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리츠 시장은 전주에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서 2주 연속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 여파가 컸는데요. 대체로 배당락일이 겹쳤던 리츠들의 주가 하락폭이 컸고, 다만 배당락 여파 속에서도 SK 리츠라든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표는 미국의 4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근원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크게 참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4월달 근원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8% 올랐는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보다 다소 둔화됐고, 또 전년 대비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직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기대했던 바대로 부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아직까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의 중요한 변수인 물가 지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준이 물가와 함께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고용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고용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오는 4일 같은 경우 우선 미국 노동부가 4월달 구인 및 이직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또 5일에는 민간 노동시장 조사 업체죠 ADP가 발표하는 5월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고용 지표들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개별 리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0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8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3.79% 하락을 했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배당락일이었던 5월 30일에만 3.0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스맵스 리츠도 한 주 동안 3.37% 내리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미래에스맵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배당락일이었던 5월 30일에만 3.5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NH프라임 리츠도 한 주 동안 1.93% 내렸는데 배당락일에만 2.80%나 하락을 했고,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라든지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보면 주가가 상승했지만 어쨌든 배당락일에 영향이 있었고, 배당락일에는 크게 내렸기 때문에 또 배당락일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내린 하락세를 기록했던 리츠들이 있던 반면에 상승폭이 컸던 리츠들도 있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한 주 동안 3.78% 상승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신한 서브 T&D 리츠가 3.65%,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3.37%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리츠는 오는 7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SK 서린빌딩과 SK 주유소를 담보로 하는 대출 약 1조 원에 달하는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회사채 발행에 나섰는데, 수요 예측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애초 발행 예정 금액이었던 1,200억 원의 2배인 2,400억 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또 금리도 3%대 수준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점들이 최근 주가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한 서부 T&D 리츠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두 리츠는 이제 여러 섹터에 투자하는 복합 리츠가 많은 한국 상장 리츠 시장에서 비교적 색깔이 선명한 리츠로 꼽힙니다.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일의 호텔 리츠이고, 최근 이제 한국 호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면서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됐죠. 이와 관련해서 또 삼성증권의 이경자 연구원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달 5월 30일이죠. 5월 30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월에 편입한 강화문 지타원의 신라 스테이와 그리고 작년에 인수한 나인트 리동대문의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실적들이 온전히 반영되기 시작하면 12월 DPS 주당 배당금은 상승 여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한국 유일의 임대주택 리츠인데요. 담고 있는 자산을 보면 더샵 부평과 같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누디트 홍대, 디어스 판교, 디어스 명동과 같은 코리빙, 그리고 미국의 어포더블 하우징과 스튜던트 하우징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더샵 부평인데요. 전체 순자산 가치의 이제 5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더샵 부평의 경우 매입가 대비의 평가액이 2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좀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호텔로 투자 섹터를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지난 2020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187개 주유소를 기초자산 상장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자산도 계속 매각하고 또 신규자산 편입하면서 섹터 다변화를 되게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면 이제 주유소뿐만 아니라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를 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또 중소형 호텔로까지 투자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제 투자 섹터 다변화를 통해서 보다 명확한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일단 외형을 키우고, 그리고 또 이번에 호텔을 보면 또 수익성 높이는 자산까지 함께 이렇게 담아서 일단 키우고 보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죠. 사실 이 섹터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섹터 다변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변화 될수록 분석이 어렵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섹터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투자하는 호텔을 보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 더 휴식이라는 곳입니다. IT 기반의 중소형 숙박 솔루션 기업이고, 어쨌든 이 보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호텔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호텔을 운영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검토하고 있는 호텔이 서울 홍대와 인천 구월동 소재의 중소형 호텔인데, 2개 호텔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준비를 꽤 했는데, 처음에는 한 6개 정도 이제 호텔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2개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호텔에 대한 이제 코란코의 코멘트도 있는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의 대표적인 상업지이자 초역세권 자산으로 부동산만으로도 가치가 탁월하다. 리츠가 이들 자산을 매입하고 더 휴식 호텔을 운영해서 연 9%의 목표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여기 향후 매각 차익을 포함하면 IRR 기준으로 약 1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소식도 있는데요. D&D 플랫폼 리츠가 이제 지난 5월 30일에 370억 원 규모의 사무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1년물 170억 원 같은 경우에 6.2%, 그리고 2년물 2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6.4%에 발행해서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580억 원의 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나머지 210억 원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추가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증권이 또 보고서를 내고 이 의미를 짚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 이제 기존 브릿지론 금리 7.8% 올인 코스트죠. 대비 130bp 조달 금리가 하락했지만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용인 1물류센터의 담보대출 리파이닝에서는 200bp 이상 조달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6월에 2건의 리파이낸싱에 따른 이자 비용 변동분은
브릿지론에서 마이너스 9억 원, 용인 1담보대출에서 19억 원의 상승으로 2025년 배당은 전년 대비 6% 하락한 수준에서 방어될 것이고, 이는 기존 금리로 리파이낸싱 가정 시 환산되던 배당 하락률 9% 대비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수단을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것에 탈피해서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차익 구조 안정화에 기여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경재 삼성증권연구원의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D&D 플랫폼 리츠의 주가는 파스토 용인2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 실행 당시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CB 발행과 유상증자 등 재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이번 안정적인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 리스크를 완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최근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목표 주가를 기존 5,200원에서 6,500원으로 25%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2025년 이후 균형을 찾아갈 물류센터 수급 상황을 고려한 영업수익과 지분평가 이익 추정치 상향,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원 초과에 따른 시장 위험 프리미엄 하향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025년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7% 증가하고, 또 지분법 평가 이익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현상 NH투자연구원은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알리익스프레스 등 시커머스 업체들의 물류센터 확보 노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류센터 신규 공급 물량은 2025년 이후 급감하면서 물류센터 수급은 빠르게 균형을 찾아갈 전망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임대료 협상력은 향상되고 자산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리츠 주가의 두 가지 변수인 금리와 투자 자산의 수급 상황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 기대된 시점이고, 반면에 주가 대비 순자산 가치는 여전히 0.8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 4월에 이맘때 이제 4,200원을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그 위에 꾸준히 올려가지고 지금은 6,500원까지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신세계 그룹이 새로 만드는 이 신세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라는 리츠 MC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소식들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MC 인가를 받고 조직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4월 달에는 이제 SPI에서 그 전에 소개하긴 했지만 4월 1일에는 이 서철수 전 NH농협 리츠운용 대표를 수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어서 정정욱 전 하나증권 실물금융본부장을 CIO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재무책임자 CFO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프로퍼티의 김선희 상무가 맞는데요. 김선희 상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신세계 그룹의 리츠 AMC 설립 단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부동산원 리츠 심사부에서 리츠 업무 책임자를 지냈던 장길선 이사도 리츠 사업본부 운영 담당으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실무 업무를 맡은 인력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의 상장을 주도했던 강시원 전 마스턴 투자운용 공모 리츠 본부 포트폴리오 팀장도 신세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자산 유동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C레벨부터 실무자들까지 속속 합류하면서 또 이렇게 내년에 상장 리츠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